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저번 주에 장대 양봉에 기준 양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수로 바라봐야지 된다. 하지만 위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했던 부분 살펴보고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흐름을 살펴보고 증시 외 다른 지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간 하락의 흐름은 다른 여러가지 요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금리 부분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변곡이 생기고 상승 흐름으로 변경된 것이죠. 이것이 지수를 이끄는 배경이 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12월물 선물 지수가 잔존 만기가 13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요. 만기가 다가오는 그 달에 이러한 추세를 형성시키버리면 하락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파생시장의 특성상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죠. 숏 포지션이 현재 물려있는 상황에서 롱 포지션이 숏을 살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일만 버티게 되면 숏 포지션은 다 개멸되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올수록 파생 상품 포지션이 승리하는 쪽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색이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수요일부터 개별 종목을 이용해서 지수를 흔들었습니다. 수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 목요일날 메타, 금요일날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지수를 흔들었는데요. 앞에서 지수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 배경과 파생 상품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별 종목의 이슈로 상승 추세를 변곡이 발생을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 이슈는 지수를 흔드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지선이 47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멈출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수의 매수 영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목요일날 메타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메타가 676달러부터 저항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수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죠. 금요일날 넷플릭스 악재가 발표되면서 급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S&P 지수가 하락 흐름이 일어나면서 나스닥 또한 하락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빅테크 종목에는 전혀 이상한 흐름이 발생을 하지 않고 선물 지수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충격은 가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고, 지수가 기준선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멤버십 방에서 하락 이유를 넷플릭스 급락으로 충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넷플릭스 지지선은 95, 92달러, 현재 지수는 5일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고, 60분 봉상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노란색 선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본장이 시작되자마자 대폭등이 일어났고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준선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선과 노란색 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캔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기준선이 정배열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캔들이 기준선 쪽으로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고, 캔들이 하얀색 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급등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물대가 있는 이 위치에 캔들이 올라오게 되면 첫 번째 강력한 저항을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이고, 매수의 입장에서 지수가 상승하여 파란색 기준선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청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도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진입 시
매도의 기준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 흐름이 일어나면 청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파란색 영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격을 해서 돌파 매매의 기준선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청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매도의 입장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매를 다 구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방향의 매매 흐름에서 매매를 하고 마감을 지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죠. 집중력이 되시는 분은 기준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멤버십 한 분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청산을 하고 여기서 매도를 쳐서 내려올 때 이러한 부분에서 청산을 하고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해서 위쪽에서 청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만 주어지면 차트신보다 더 능가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이 하락 흐름만 설명하고 복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지 흐름이 나타나서 위쪽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탈한 것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전일 비트코인이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위쪽에서 머물려고 해야 되는데 이평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온 것이고, 골드 또한 기준선을 돌파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고점에서 다시 이탈하는 이러한 흐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가장 약한 비트코인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04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라클, 목요일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TSMC 월간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중요한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먼저 엔캐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본 금리 결정은 18일, 19일 날 있습니다. 현재 엔화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154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 이후에 엔화가 더 강세로 이어지게 되면 엔캐리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채권 금리가 되겠는데요. 단기 2년물 채권 금리는 정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장기 10년물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나 흐름이 유동성을 풀면서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10년물 채권금리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증시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고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조정 흐름이 들어왔고 매물대가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기준 양봉을 형성시켰고, 기준 양봉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2025년도는 위쪽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하락하면 매수의 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면서 증시나 골드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93,000달러 이 부분 위쪽으로 넘어가서 마감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좁은 구간에서 행보를 하면서 올해가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아지는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로 돌아와서 저번 주 주말 영상이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앞에 사회와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도 변동성이 엄청 생길 가능성이 높죠. 위쪽으로는 전고점이 26,300구간, 아래쪽으로는 25,000을 기준으로 해서 급등락이 발생을 하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월봉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마감은 망치형 음봉이 발생을 했죠. 지수 고점에서 이러한 망치형 음봉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례들은 어떻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형 캔들이 고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다음 캔들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먼저 보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죠.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발생하고 이렇게 영망치형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은 그냥 도치 형태, 이 부분은 이렇게 5월선 이탈하는 하락하는 형태가 나타나. 그러면 12월 달은 이런 식으로 도치형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 12월에 만약에 또라이 랠리가 펼쳐진다면 자 이러한 형태가 발생을 하겠죠. 현재 이 라인이 26,000이 되겠습니다. 캔들이 26,000을 돌파하고 양봉을 세워버리게 되면 27,000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되겠죠. 지수의 가장 영향을 형성하고 있는 SOXL 반도체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기준선 있는 지역까지 강한 하락 흐름으로 개미를 털어내고 완전히 V자 반등을 하면서 이평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으로 박스의 흐름을 이어가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도체 지수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수는 하락하기는 힘들다. 횡보 내지는 상승의 흐름으로 올 12월 달에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말 예상했던 대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선을 지지를 받고 현재 양봉으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이 위쪽이 전부 다 매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일날 만기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최상단이 위치하고 있는 26,030부근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마감을 한다면 위쪽에서 마감할 것이고 음봉으로 전환된다면 만기 이후에 어떠한 악재를 동원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시키면서 음봉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강력한 일정이 많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여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23,060까지 진출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진출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으로는 25,500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공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